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저커머스의 뷰티 애널리스트 신지선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어, 한국 트렌디어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두들 그 캠프를 저희가 소개를 할 때 보내드린 리포트를 보시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트렌드들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했었는지 다 함께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진행하는 거는 우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행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어떤 내용들을 오늘 다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또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션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한국 시장의 뷰티 트렌드, 시장 조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세션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저희가 현재 트렌디어 뷰티에서 뭐 올리브영, 네이버 쇼핑, 뷰티컬리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 채널들 세 가지를 가지고 그 리포트 자료에서는 이제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 채널별로 어떤 제품들이 상위에 있었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소구를 하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구 포인트가 리뷰에서도 소비자가 많이 얘기하는 포인트와 일맥상통하는가, 이제 통하였느냐,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오늘 캠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그 트렌디어 데이터 대시보드의 데모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리포트에서, 미니 리포트에서처럼 올리브영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쇼핑이나 뷰티컬리 데이터도 함께 보실 수 있게 데모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카테고리는 다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선케어랑 그리고 메이크업 요렇게 세 개에서 이제 스텝 카테고리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그 국내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라이징 트렌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리뷰로 포착하는 소비자들의 요즘 구매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국의 속성별 입소문 아이템과 서로 다른 니즈를 분석하기, 요렇게 세 가지를 볼 텐데, 이 구매국의 속성 데이터는 올리브영 채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에토코스메, 그래서 에토코스메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채널을 추가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 올리브영도 좀 같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필터를 걸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챗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 멤버분들이 지금 백업으로 같이 계시니까 뭔가 접속이 어려우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인기 급상승 제품 혹은 리뷰 급상승 제품 안에서 소구의 공통 키워드를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캠프를 했었고요. 한국 채널. 그리고 올해 지난달에도 이제 일본 거를 했었지만은 여기서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포인트 자체는 사실상 이 트렌드 분석에서 뭐 인기 급상승 제품이라든지 혹은 리뷰 급상승 제품에서 내가 기간을 설정을 했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라이징을 한 그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소구로 하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지 키워드 요약 파트에서 좀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성분, 효능, 마케팅 키워드가 어떤 게 요즘 잘 나가고 있는지를 봤었는데 이제 요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리포트에서 반영을 했었던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기간을 하는 리포트와는 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때는 딱 한 달 기준이어서 3, 4월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때, 요 3, 4월 기간 동안에 어떤 제품이 어떻게 라이징을 했는지 리뷰 상승을 하는 거고요. 라이징을 했는지를 보면은 요 제품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별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제품 상세 리포트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제품 상세 리포트에서 상세 이미지 분석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케팅 키워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키워드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소구를 하느냐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오늘의 캠프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까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클릭을 했을 때 제품 상세 리포트로 떨어지면은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은 이 상세 페이지 자체에서 있는 그 이미지들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수치화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수치화가 된 이 소구 키워드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게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조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제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뭐 엑셀로 다운을 받았어요. 이걸 이쁘게 정리를 했는데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던 수치를 이제 저는 엑셀로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로 정리가 된 거를 제가 뽑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뭐 그 리포트 자체에서는 미니 리포트에서는 제가 탑 3만 해서 올리브영, 네이버, 뷰티컬리 채널 요렇게 세 가지에 있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추이들을 함께 탑 3 상위 제품들의 소구 키워드들이 어떤 게 공통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게 뭐 꼭 탑3가 아니어도 되시고요. 탑5든 탑10이든 보고 싶은 기준에 맞춰서 아이템의 소구 키워드들을 다운을 받아서 그 데이터 내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소구하는 키워드는 무엇일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 탑 10까지는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탑 10까지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제품별로 다 다운을 받아서 했더니만 요렇게 정리가 됐어요. 네. 또 정리된 거 보시는 거 좋아하실 테니까 제가 이번에는 엑셀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엑셀에 보시면은 제가 수치랑 뭐 어떻게 피벗 돌렸는지 바로 다 확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은 제가 이따가 끝나고 저희가 공통 이제 메일로 나가는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이 엑셀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구글에서 다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탑 1에서부터 뭐 1위 제품부터 이제 2위부터 쭉 가서 10위까지 제가 이 마케팅 키워드를 쭉 뽑았어요. 요거를 이제 요렇게 피벗을 돌려보면은 어떻게 뽑히냐? 요렇게 뽑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가요? 피벗을 뽑으면 이렇게 뽑히는데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어떤 게 단순히 많이 이제 키워드가 언급된 횟수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더해진 것들을 내림차순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count of 순위라는 거는 제가 이 제품의 순위를 기록을 해둔 건데 이제 이게 넘버가 많으면은 그 아이템이 요 키워드를 소구를 한 게 7개나 된다. 10개 중에 7개가 요 키워드를 소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필터 컬럼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많이 언급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던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수치 자체가 많이 언급이 됐던 거. 근데 수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이 언급됐던 키워드를 보면은 실제로 여러 아이템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뽑아가지고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약간 그 제품을 요렇게만 보면은 그냥 몇 개가 있다 정도는 알겠는데 사실상 어떤 아이템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 키워드를 도대체 어떤 아이템에서 언급을 했는지를 그 순위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 키워드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미니 리포트에 있는 자료 자체도 이렇게 해서 그때 인기 라이징을 한 아이템 탑3를 다 세 개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공통 키워드를 찾아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세미나를 할 때 사실 스킨케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꼭지를 다뤄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전달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라이징 제품들이 무조건 한 가지 유형으로 다 똑같이 라이징을 보이지는 않다 보니 그런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 특징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저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캠프 미니 리포트 자료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공통 소구 포인트를 이제 방금 했던 방법처럼 뽑은 거였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봤었고요. 그리고 리뷰로 포착하는 소비자들의 요즘 구매 포인트를 파악하기. 이제 뭐 여기서 어떤 소구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제품들이 라이징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요런 제품들이 요즘 라이징을 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요 포인트에서 이제 어떤 점들이 어떻게 통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반응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저는 리뷰 급상승 제품을 봤기 때문에 동기간으로 리뷰 급상승 제품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리뷰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에서 전체 그룹에서는 상위 80개의 리뷰 키워드만 보여지고요. 그 안에 있는 그룹 내에서는 되게 세세한 키워드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스킨케어에서 색상은 보통 패키징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촉감, 뭐 계절, 가성비, 성분, 피부 고민, 효능, 사용 추천 대상, 뭐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룹으로 나는 사용감을 볼래 라고 해서 그 사용감을 잡고 엑셀을 다운을 받으면 그 사용감 키워드만 나오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 그냥 예시로 하는 것처럼 그냥 전체 상위 키워드 안에서 보겠어 하면은 전체 그룹에서 보는 겁니다. 상위 키워드에 있는 것들 80개를 전년 동기 대비랑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3년 3, 4월 네. 3, 4월을 뽑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같이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전기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그 계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이징이 되는 키워드들이 있다 보니까 계절 관련 키워드라든지 뭐 제형 관련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당연히 올라가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하고 보고자 전년 동기 대비로 같이 좀 비교를 해보는 편입니다. 네. 근데 전기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유의미한 키워드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년 3, 4월 것도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22년 3, 4월.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여기도 똑같이 피벗을 돌려서 보게 되면 키워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자체가 22년과 23년, 3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중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절대적으로 리뷰 자체가 많이 언급이 됐던 거는 어떤 게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비중까지 구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만 이제 이렇게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이기 쉽게 제가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리고 필터를 걸면 이게 수치가 약간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만 붙여넣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보면은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키워드들 이제 요거는 전년도에 있는 내역이 숫자가 안 보이죠, 데이터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22년도 3, 4월, 그 전년 동기로 봤었을 때
그 기간 동안은 상위 80개의 리뷰 키워드에 들어가지 못했던 키워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키워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떨어진 리뷰 키워드들도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이제 작년에는 상위 80배 진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동기에 진입을 하지 못했던 키워드다. 약간 둔화되고 있구나 하는 키워드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지금 시카가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3월까지 지금 요즘 저희가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때도 보면은 일본도 좀 그렇더라고요. 스킨케어나 뭐 다른 좀 스킨케어 연관 카테고리들을 같이 좀 봤었을 때 시카가 스테디셀러는 맞는데 이제 잘 팔리는 이제 상위에 무조건 확인이 되는 거는 맞는데 확실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추이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도 조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던 키워드 자체를 보고서 저희 유추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있는 것들을 키워드만 보고 이제 저희가 딱 키워드만 던져서 세미나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절대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실제로 해당 키워드를 언급한 그 리뷰 내에서 어떤 포인트로 소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까지 연관지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키워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유심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드 자체로만 끝내면 안 된다. 이제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소비자들이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았던 그 라이징 제품들의 공통 소구 키워드와 연관 리뷰 키워드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통했던 그 소구 키워드 내에서 그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포인트가 무엇일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은 그 특정 효능 내에서 소구하는 공통 키워드가 다르다든지 아까 마케팅 키워드 자체에서 저희가 봤었잖아요. 이것도 여기 있으니까 네, 나중에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수식도 이렇게 해놓고 설명도 다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키워드 자체에서 어떤 게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봤어요. 근데 그 특정 효능 내에서 소구하는 공통 키워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분이 들어간 게 조금 다르다든지 아니면 피부 고민의 초점이 어떻게 맞춰졌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제품을 이제 솎아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리뷰로 넘어가서 봤을 때 연관 키워드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언급이 됐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뭐 봤을 때 쫀쫀, 따가움 이런 것도 보이는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따가움이 보였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미백, 여드름, 이제 흔적 관리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도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내가 실제 리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시로 볼까요? 미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미백이 언급이 됐던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트렌디 뷰티에서는 저희가 유사 키워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어, 예외어도 함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개의 브랜드에서 이 키워드 자체가 리뷰에서 언급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브랜드 현황을 쭉 보고 그리고 내가 제품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제품, 특정 제품이 어떤 거에서 언급이 됐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전 제품 리뷰 보기로 볼래 하고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전 제품 리뷰 보기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 안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만족을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리뷰의 별점별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누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이제 뭔가 어떤 게 있을까? 뭐 항산화 앰플로 유명한 요거를 했는데 미백에 중점을 두고 쓰고 있다. 따가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다. 이제 요즘은 미백 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라이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그 성분들 자체가 조금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성분들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뭔가 안정, 불안, 뭐 이런 키워드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런 따가움이라는 키워드도 많이 언급이 이렇게 라이징을 했었잖아요. 리뷰 키워드 자체에서. 근데 실제로 봤더니 따가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안 따갑더라. 그러니까 저자극의 조금 기능성, 이런 그런 성분의 제품들에 호응을 하는 소비자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리뷰 속에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좀 업무를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리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에토코스메가 채널이 추가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소비자 프로파일링에 따라서 제품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매 고객 속성별 입소문 아이템과 서로 다른 니즈 분석하기라고 제가 꼭지를 잡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채널들 말고 요 올리브영 채널 내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리뷰 분석을 보게 되면은 제가 2달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 2달 동안 이제 뭐 구매한 연령대, 구매자들의 연령대, 뭐 성별, 피부톤, 그리고 피부 고민, 피부 타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 안에서 제가 필터를 아무것도 걸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요 카테고리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가도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연령대의 소비자층과 뭐 어느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라든지 피부 타입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소비자들이 이 카테고리의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브랜드를 지정을 해서 자사 혹은 경쟁사 브랜드를 지정을 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특정 연령대를 잡아서 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특정 연령대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피부 고민 내에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했는데 잘 안 하면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건 전체. 그러면 20대 10대? 10대, 20대로 볼까요? 10대, 20대로 봤었을 때 이제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나를 봤더니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미백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낮고, 민감성, 블랙헤드가 조금 더 높네요. 그리고 이게 뭐죠? 트러블 관련해서는 훨씬 더 높고,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 카테고리 내에서 원하는 포인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중별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좀 재밌는데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제가 왜 재밌냐고 했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피부 고민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 리뷰 급상승 제품에서 저희가 추가가 된 그 기능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이렇게 필터가 붙었거든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토코스메나 여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 연령대를 잡고 본다라고 했을 때 순위가 달라져요. 근데 제가 왜 재밌냐고 했냐면, 요 코스알엑스 제품이 이제 30대,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연령이 있는 30대 이상으로 이제 좀 더 리뷰가 많이 남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으로 봤었을 때 아까
10대, 20대가 미백 자체가 조금 카테고리 기준보다는 조금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조금 달랐구나. 이게 다른 세대의 목표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서 그래서 재밌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령별로 좀 나누어서 같이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대에서 봤었을 때에는 어떤 제품이 조금 더 호응을 잘 하고 있는지, 뭐 20대는 어떤지, 이렇게 실구매자 자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만약에 제가 10대, 20대만 잡았어요. 그러면 10대, 20대를 잡고 나서 봤었을 때 그 키워드 요약도 이제 그냥 봤을 때랑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연령대별로 이제 어떻게 공통적으로 소구하는 키워드가 먹혔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확인을 해보면 이제 좀 더 재밌는 심층적인 소비자들의 니즈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슬쩍 볼까요? 여기서는 제가 선크림을 한번 볼게요.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로만 같이 좀 볼 수 있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네이버 쇼핑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상세 리포트로 들어가게 되면 판매 순 랭킹이나 인기 랭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영 채널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랭킹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상세 이미지 분석이나 리뷰 분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봤었을 때 그 해당 제품을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제가 기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이렇게 리뷰들이 쌓여 있는지 이제 일자별로 추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남겨진 리뷰 속에서 실제로 어떤 키워드 자체가 언급이 됐었는지 이제 볼 수가 있고, 어떤 발림성을 한번 볼까요? 발림성을 봤더니 그 발림성 자체가 언급이 됐던 키워드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백탁 없이 촉촉하게 윤이 나는 게 좋았다. 뭐 이런 거 자연스럽게 톤업도 되고 발림성도 부드러웠다. 이런 언급들이 있네요. 발림성이 너무 묽어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잘 모르겠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키워드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뷰를 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도 톤업 제품 하고 있는데 한다면 이제 톤업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톤업을 소구를 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 운영 현황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인기 랭킹 트렌드만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엑셀이나 이미지로 다운을 받는 거는 이제 다 붙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다 붙어 있어서 원하는 기간을 설정을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인기 급상승 제품과 그리고 리뷰 급상승 제품이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제가 채널이 확실히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뭐 물론 채널별로 공통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들도 있지만은 또 제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채널별로 좀 더 이제 더 다양한 트렌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서 네, 마치 미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채널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는 제품 수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올리브영과는 또 다른 제품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뷰티컬리도 또 다르죠. 여기서는 어떤 거를 볼까요? 메이크업을 한번 볼게요. 립 메이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판매 랭킹, 리뷰 랭킹, 그리고 트렌드 분석, 리뷰 급상승 제품, 그리고 나머지는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인기 급상승 제품 자체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브랜드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 또 다르죠. 그래서 되게 프리미엄 브랜드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스킨케어 쪽으로 가면은 좀 더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이 채널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월간 리뷰 랭킹이랑 이렇게 있고 리뷰 키워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구매국의 속성 데이터는 딱 올리브영에서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캠프 세션 끝나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데모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서 아 이런 카테고리에서 이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구나. 이 제품에 대해서 뭐 리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신다든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데모를 쓰시다가 아 뭔가 팀에서 같이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세션을 따로 또 이제 팀 단위로는 따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별개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율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수출 바우처 관련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수출 바우처가 다음 주 23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정을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료는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이제 바로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제 다음 달 되면은 그 링크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쿠팡 채널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쿠팡 채널 내에서는 또 어떤 트렌드들이 보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어서 또 진행을 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캠프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그 프로 업그레이드에 저희가 정기 구독이 여기서는 만약에 바로 결제를 하시면 정기 구독이 아니라 그냥 딱 한 달 구독이거든요. 근데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 하나가 아니라요. 채널에서 또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 채널이든 해외 채널이든 카테고리 두 개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채널 하나를 구독하시는 게 가격이 더 쌉니다. 네. 그래서 정기 구독은 저희가 할인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그 자료 메일 나갈 때 거기에 보시면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상담 신청, 문의하기인가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남겨주시면은 네, 팔로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오늘은 캠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데모 잘 활용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일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혹은 저희 회사 메일로 전달을 주시면은 담당자님은 배정이 돼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문의를 남겨주신 일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